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감독입니다. 저는 오늘도 지감독의 향붕어 연구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감독의 향붕어 연구소라는 간판을 예쁘게 달았습니다. 안 보이신다고요? 구독을 누르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빨리 눌러주십시오. 오늘은 12월 22일 요 며칠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여기는 포천이라 위도상 위쪽에 있어서 더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도 향붕어 연구소에서는 차곡차곡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향붕어 낚시 연구소를 열었을 때 바닥 수온이 6도, 7도였는데 지금은 얼음이 얼었고 수온이 3.5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붕어들이 간간히 나오는 거 보면 이 차가운 물에서도 잘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뜨문 붕어가 올라오는데요. 붕어를 잡아 뜰채에서 꺼내서 손으로 잡게 되면 무슨 움직이는 얼음 덩어리 같습니다. 여름에 만졌던 느낌하고는 너무 다르죠. 붕어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체온을 주변 환경에 맞추어서 적응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추운 날도 체온이 36.5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체온이 붕어처럼 떨어지면 죽습니다. 옷을 이렇게 껴입고 손도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뜰채에 들어있는 붕어를 만지면 순간 손이 차가워집니다. 너무 차가워서 손이 시렵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일수록 사람과 붕어의 체온 차이는 더욱 크게 납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 맨손으로 붕어를 만지면 붕어가 화상을 입는다. 그래서 뜰채로 감아서 잡아야 한다. 그렇게 제가 지난번 수입엘 기둥줄 실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동절기에는 붕어를 직접 손으로 만지면 붕어가 화상이 걸립니다. 뜰채로 감싸서 만져야지 뜰채까지 이렇게 같이 감싸야 됩니다. 그런데 댓글로 몇 분이 붕어가 화상을 입는 게 사실입니까? 무슨 근거인지 궁금하다, 이런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절기에 붕어를 맨손으로 잡으면 정말 화상을 입을까? 그런 주제로 심층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향붕어 연구소의 멤버들과 진학세 제작진이 이잡듯이 문어를 찾아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붕어를 잘 알고 계시는 한 청년에게 들었습니다. 그분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강화대교로 흘러들어가는 강을 짠물과 같이 흐른다고 염화강이라고 부르는 곳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화도 청년은 어릴 때부터 인간문화재이신 아버지의 한 섞인 소리를 너무 좋아해서 남사당 배를 쫓아다니며 피리도 불고 꽹가리도 치면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아버지에게 이끌려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강가에 나가 실뱀장어 잡이를 했습니다. 꽤 벌이가 좋아서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3월, 4월이면 그렇게 실뱀장어 잡이를 해서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실뱀장어 체포증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 자격증이 있어야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살 청년은 1973년 가을 급기야 깡통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가서 체포증을 받기 위해 교육을 받습니다. 담수어 교육이었습니다. 금붕어를 대상으로 물고기를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실뱀장어를 채 같은 가는 그물로 채취한 후에 두 손으로 떠서 양동이에 담아 하루를 두면 하얀 국수가락처럼 모두 죽고 10분의 1만 살아서 팔곤 했었는데 그 이유를 그때 그 교육으로 알게 됐습니다. 맨손으로 실뱀장어를 잡게 되면 화상을 입어서 곧 죽게 된다. 쇠숟가락으로 물속에 충분히 식힌 다음 그걸 떠서 차갑게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교육을 3주에 걸쳐서 받고 귀국을 해서 실뱀장어 체포증을 받게 됩니다. 청년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붕어를 동절기에 맨손으로 잡게 되면 화상을 입는다는 소리를 겨울철이면 이야기를 했지만 누구 하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담수어를 연구하는 기관이 국내에는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물고기가 화상을 입는다는 소리는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감독이었습니다. 오늘 그 옛날 뱀장어 체포증을 받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서 담수어 교육을 바꿔온 그 청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0년 전 강화도 청년 초원 낚시터 오은선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때 얘기를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정말 붕어는 화상을 입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는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자라면서 민물과 짠물이 만나는 강화대교 밑에 염화강이라는 데서 실뱀장어 체포를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보통 실뱀장어 체포하는 기간이 약 90일 정도 잡는 기간인데 하도 폐사가 많이 나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런가, 하루에 8,000마리에서 15,000마리 가까이 잡아가지고 다라에다 보관을 하고 아침에 보면은 하얀 국수 삶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얗게 변질이 되면서 전부 폐사하였습니다. 그때는 당시에 우리나라 체포증이라는 그런 단어도 몰랐고 왜 담수어가 이렇게 뱀장어 새끼가 죽는지 그런 것 교육조차 가르치는 데도 없었고, 그런데 마침 그 일본에서 뱀장어를 수집을 해서 가져가시는 분이 우리나라의 그 지금의 일산 그 대화역이라는 부근에 호수공원이 있는데 그 호수공원 자리가 옛날에 대화 양만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양만장이었죠. 거기서 향어, 잉어를 비롯해서 뱀장어 새끼도 체포를 해가지고 일정 기간 기른 다음에 다시 일본으로 보내가지고 일본서 성어가 되도록 6개월간 키워서 다시 한국으로 들여오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폐사율이 많으니까 보다 못해 그 양만장을 운영하셨던 분이 지금은 고인이셨지만 그분이 김포의 유경종이라는 분을 통해 가지고 같이 이 담수어에 대해 한번 교육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국내에서는 어려우니까 일본의 이 양만장을 주로 하시는 그쪽 팀들하고 연락을 해서 교육을 하고 담수어 취급하는 방법을 좀 터득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받은 것이 일본 가가지고 담수어 교육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생소하지요. 한국에서는 잡는 데만 신경을 썼지 고기를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고 고기의 체온이 어떻게 변원이 되고 또 사람의 체온과 고기의 체온에 어떤 온도에 따라서 화상을 입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 일본은 담수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을 했고 그 결과 체포증을 받아서 뱀장어 새끼를 잡는데 폐사가 0.1% 정도밖에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량 잡는 대로 다 판매가 가능했고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이렇게 낚시터에 와서 이렇게 운영을 해가면서 보면 마구잡이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너무 붕어들을 천대하듯이 그저 그냥 손으로 주물르고 콘크리트 바닥에다 쏟아놓고 이러는 게 안타까워서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면 어느 하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초원 낚시터에서 향붕어 연구를 하는 지감독이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 있다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자료를 수집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금붕어를 가지고 온도계를 걸어서 금붕어와 사람의 체온, 그 변원하는 과정, 시간 그런 것들을 연구했던 기록이 어디엔가는 남아있지 않겠는가. 추측만 했을 뿐이지 그걸 실질적으로 찾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감독이 참 끈질기게 노력을 해서 수소문하고 해서 그 과정을 다 찾아냈고 지금 이러한 좋은 정보를 낚시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이 추운 겨울에 얼음 위에 서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러한 과정들을 이 지감독을 통해서 대한민국 온 담수계에 널리 보급을 하고 퍼뜨려서 낚시만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담수어도
사람의 손으로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 얼마든지 즐겁고 깨끗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이구 말씀 잘하십니다.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구독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직접 귀로 듣고 교육받은 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문헌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자료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화상을 입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담수어 교육을 해줬던 일본 사람은 그럼 잘못된 정보를 준 걸까요? 실뱀장어를 손으로 잡을 때는 생존율이 10%에 불과했지만 쇠숟가락을 물에 충분히 담가 식힌 후에 실뱀장어를 채취했을 때는 생존율이 거의 100%에 가까웠던 우리 오 회장님의 경험은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일본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일본 사람에서 나온 주장이니까 일본어로 정리된 거는 있지 않을까요? 검색해보니 야후 재팬 지혜주머니, 치에부쿠로라고 읽는 것 같은데요. 이 지혜주머니라는 섹션에서 관련된 답을 몇 가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고기는 점막에 의해 피부를 보호하기 때문에 점막이 벗겨지면 체력이 소모되며 보호 능력이 떨어져 박테리아 감염되기 쉽다. 물고기를 만져야 하는 경우에는 내 손에 든 체온을 그 물에 적셔서 좀 낮추고 힘을 강하게 주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대답에서는 건조한 상태에서 만지면 붕어 피부의 점액을 손상시켜 벗겨지는데 그게 화상처럼 보일 수 있다 라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해주머니 사이트는 한국의 네이버 지식인과 비슷한 구조로 일반인이 서로 묻고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신력이 있는 기사나 글을 좀 더 찾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찌리난다로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독성과 새로운 정보가 가득한 낚시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고 여기에 보니 관련된 글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촌에서 맨손으로 만진 물고기에 사람 손 모양이 새겨진 걸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곰팡이가 너덜너덜해진 것을 볼 수 있다. 물고기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사람 손에 의해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고기를 만질 때 손을 충분히 적시고 필요 이상으로 만지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상을 입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손상을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상이 눈으로 확인되지만 낚시꾼들이 또 학자는 아닌지라 그 증상이 화상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손을 충분히 그 물 온도에 식히고 덜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0년 전 강화도 청년이 일본에서 받은 교육이 거짓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도 공신력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더 찾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회사라는 사이트입니다. 야후 지혜주머니가 비슷하고 퀴즈에 대한 답을 정리하는 사이트인 듯한데요. 여기에도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간과 물고기의 체온 차이는 일반적으로 10도 이상이므로 인체 온도에 의해 화상을 당하지는 않더라도 인간에게 붙잡히는 것이 물고기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캐치 앤 릴리즈, 잡아서 놓아주는 것도 부담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고기를 물기 없는 손으로 만지면 물고기 피부에 점막이 손상시켜 헤엄치는데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수건으로 감싸는 것은 더 안 좋다. 수건에 모든 점막이 휩쓸려 제거되기 때문에 수건으로 잡았던 물고기가 빠르게 악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건이나 장갑을 끼고 물고기를 잡으면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은 영어로도 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겨울 낚시할 때 이 기사를 보시면 천으로 된 장갑은 물고기를 덮고 있는 점액질을 제거해서 붕어에서 안 좋고
낚시 장비를 싣고 집에 갈 때 차가 비린내로 진동하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물고기를 잡지 말라고 합니다. 그 점의 길에서 비린내가 유발하는 것인가 봅니다. 또 하나 배웠네요. 하지만 이 글도 역시 조행기 같은 개인적인 글이라서 조금 더 찾아보다가 뉴스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간사이 지방 뉴스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인간이 금붕어를 손으로 잡고 있으면 화상을 입는다. 그것은 사실인가요? 그런 질문에 대해 그렇습니다. 금붕어는 온난화 동물이긴 해도 수온과 동일한 20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온도 차이로 인해 금붕어는 저온 및 감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금붕어를 약하게 만들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금붕어 생산지가 많은 삼각산 연구소 담당자가 공식 답변한 내용입니다. 오 회장님도 일본에서 담수 교육을 받을 때 금붕어를 대상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회장님, 일본에서 회장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사를 제가 찾았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50년 후 체중이 훅 내려가는 기분이죠. 지금 현 시점에서 모든 낚시꾼들이 붕어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정보를 낚시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거니만큼 부디 숙지하시고 붕어에 대한 예의도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믿어주는 사람 없이 굉장히 외로우셨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찾아본 내용을 취합해보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동절기에 붕어를 맨손으로 만지면 붕어에게 손상을 줄 수 있다. 화상이란 단어는 저도 쓰지 않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동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그 화상을 규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손상을 입는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수건으로 잡으면 안 된다. 붕어에게 손상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내 손을 좀 차갑게 적시고 천 재질이 아닌 뜰채로 감아 잡아야 한다. 맨살에 닿지 않도록 한다. 혹여나 손으로 잡아서 붕어가 손상을 입더라도 붕어가 바로 죽지는 않겠지요. 붕어는 본디 재생 능력이 뛰어납니다. 초원 낚시터 폐장을 일찍 한 것도 자연 치유를 위해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큰 붕어는 바로 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손상은 가겠죠. 청년 오은손이 실뱀장어를 손으로 잡고 나서 실뱀장어가 다음 날 90%가 죽었다는 그 경험이 말해줍니다. 가급적 맨손으로 잡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손으로 만진 붕어가 며칠 후 어떻게 손상이 됐는지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식이 개선이 되어서 이 붕어가 동절기에 인간으로 손으로 만져 손상이 입은 마지막 붕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 회장님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 어우 좋습니다. 또 올라왔습니다. 제하고 김진성 오늘 개 탔습니다. 아, 맨날 개 탔대요. 아이고 좋습니다. 전으로 일단 붕어를 잡고요. 붕어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 좋습니다. 예 그쪽으로 잡고 붕어를 잡으세요. 맨손으로 배 있는 쪽으로 붕어를 잡고 자 배 있는 쪽으로 붕어를 잡아보세요. 차갑습니까? 네. 예 지금 현재 물 온도는 바닥 수온은 4도입니다. 4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붕어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반대로 사람 손은 36.5도, 36도와 37도 사이라나서 굉장히 뜨거울 겁니다. 손 온도는 25도. 자 들고 손에 들고 그대로 가서 넣습니다. 아, 멋집니다. 또
한 마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뜨십시오. 자, 맨손으로 일단 맨손으로 붕어를 잡고요. 배를 잡고 들어 올립니다. 배를 잡고, 자, 배를 잡고 바늘을 띄어서, 어이구, 한번, 어이구, 떨어졌네요. 붕어는 깨끗합니다. 일단 맨손으로 배를 잡고, 배를 잡고, 자, 집어넣습니다. 자, 오케이. 자, 한 이틀 뒤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손상이 과연 가는지, 화상이 입는지. 자, 이제 여기 살림망이 3개가 있습니다. 다 실리콘 살림망이고요. 뜰채에 떠서 손으로 직접 만져서 살림망에 들어간 지 3일 된 붕어, 그리고 직접 손으로 만져서 살림망이 들어간 지 이틀이 된 붕어, 그리고 손을 전혀 대지 않고 뜰채에서 그냥 살림망에 들어간 멀쩡한 붕어, 역시 이틀 된 붕어입니다. 각자 이 붕어들 꺼내서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3일차 붕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꺼내서 3일차 붕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나옵니다. 어유, 배가 좀 뻘겋게, 아주 말짱한 거였거든요. 좀 뻘겋게 변한 것이 있습니다. 저 뻘건 쪽, 이쪽 뻘건 쪽, 예, 이 뻘겋게 변한 게 있습니다. 이게 3일차고 비늘도 많이 벗겨졌습니다. 역시 화상이 됐든 손상이 갔든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많이 뻘긋뻘긋해졌네요. 손가락이 묻은 자국이 이렇게 뻘긋뻘긋합니다. 3일차 된 붕어입니다. 자, 이제는 치유되도록 물속으로 방생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잘 가서 치유해라. 실험 대상이 되느냐고 미안하다. 자, 그다음 이틀 된 붕어를 꺼내 보겠습니다. 살림망에 들어간 지 이틀 된 붕어입니다. 조금도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꺼내는 겁니다. 자, 이틀 된 붕어는, 손으로 만지는 이틀 된 붕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기에도 어이구, 씨알이 굉장히 큽니다. 뒤집어 보시죠. 여기에도 이틀 된 붕어도 배가 좀 뻘겋게 변하고 아주 깨끗한 붕어였습니다. 맨손으로 잡은 게 배 쪽에, 어이구, 이거는 O자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 붕어도 배 쪽에 이렇게 뻘겋게 변해 있습니다. 배 쪽은, 이렇게 손상이 가 있는 배 쪽은 살림망에 닿기가 좀 힘든 부위입니다. 주둥이나 꼬리 지느러미가 많이 상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손이 간 자국은 뻘겋게 변해 있습니다. 자, 화상은 아니더라도 손상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 아이들도 치유하라고 방생을 하겠습니다. 자, 방생해 주세요. 자, 이제, 예, 많이 손상이 가 있습니다. 배가 뿔긋뿔긋합니다. 이제 손으로 만지지 않고 바로 들어간 붕어를 역시 마찬가지로, 자, 손으로 잡지 않고 그냥 뜰채에서 집어넣은 붕어를 보겠습니다. 자, 과연, 이 붕어들은, 깨끗합니다. 손으로 잡지 않은 붕어들은 그래도 깨끗합니다. 역시 깨끗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손으로 잡은 붕어들이 화상은 아니더라도 손상이 가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손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자, 역시 방생을 하겠습니다.